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창의와 지적 저작권, 우리 이제 7주차 수업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오늘까지 하는 범위가 중간고사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준비를 잘 하시고, 자, 새로운 공지가 있는데 이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원래 우리 10월 10날에 이제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17일부터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라 가지고 17일 날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럼 10월 10날은 여러분들 그냥 수업이 없으니까 자습을 하시고 17일 날 우리 정해진 시간에 이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이 클래스에서. 그래서 제가 별도 다시 또 공지를 할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는 10월 17일 월요일 날 그때 본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수업은 10월 3일 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시고 10월 10날은 이제 수업이 없습니다. 공부하시고 이해됐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공지를 해 드릴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 있죠? 예. 잠깐 한번 이제 훑어보면서 우리 이제 이 수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음. 편집 저작물에 대해서 했어요. 예. 이제 저작물의 종류를 공부하면서 이제 편집 저작물. 그래서 뭐 이 개념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집 저작물을 봤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놨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한다. 맞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하고 이제 그 국가나 공공단체 같은 경우 뭐 법원의 판결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우리가 돈 내고 이용한다. 그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저번에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창의성이 결여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그다음 이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작물, 국가 이제 훈령 고시, 뭐 법원의 판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외된다. 이런 것들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죠? 그거 중요합니다. 뭐 많이 깨졌지? 자, 그다음에 저작자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뭐 창작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봤고, 뭐 이런 것들 수업 시간에 제가 다 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업무상 저작물도 있습니다. 그다음 법인 그 밖에.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 공동 저작물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할 차례입니다. 맞습니까? 공동 저작물. 자, 그래서 공동 저작물 개념을 보시면 자, 이제 편안하게 보십시오. 알았죠? 네. 아, 이제 뭐 대면 수업이 더 집중이 잘 된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계속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녹화 방송이 좋다. 녹화 강의가 좋다. 이게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처해진 환경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공동저작물 개념을 보시면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의 제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사람이 2명 이상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이 이 제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A가 난 여기만큼, B는 여기만큼 합쳐서 하나의 공동 저작물인데 나 띄어낸다 이게 아니라 이 온전한 동그라미 안에서 여기 그 지분을 따지지 말고 공동으로 창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분리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각자의 기여 부분이 상호 의존적 정도를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분리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분리할 수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분리하는 순간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의 창작 행위는 주관적으로 공동 창작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야? 아, 우리 공동으로 창작하자. 그래서 이제 노래를 만들면 이제 1절은 네가 이제 작곡을 하고 그 작사도 하고 2절은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우리 흐름을 맞춰가지고 우리 한번 곡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공동 창작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분리합쳐. 나는 1절, 너는 2절이다. 뭐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하다 보면 노래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주관적으로는 이제 공동으로 한다는 이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예. 객관적으로는 공동 지적자가 모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같아야만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으로 모두 참여한다 이런 거죠. 객관적으로 공동 제작자 모두가 창작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공동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2인 이상. 자, 그래서 이 공동 제작자가 모두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기여를 해야 되겠죠. 단순히 단순히 저작물이나 소재나 모델 제공, 저작물의 기능을 설명은 예, 갑자기 안경에 박수 놀랐죠. 자, 그래서 공동 이제 제작자 모두 창작적 기억에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저작물의 소재나 모델의 제공, 그다음에 저작물의 기능에 대한 설명, 프로그램의 검사, 오류 발견, 단순한 아이디어만 제공한 경우나 단순 아이디어 제공이죠. 그건 살짝 던졌다 이 말이에요.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니라 살짝 이런 거 좋을 것 같은데 딱 건드리고 가는 게 있어요. 터치만 하면서. 자, 그래서 음, 2차적 저작물의 원작자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공했다. 또 혹은 2차적 저작물의 원작자 같은 경우 원제작자가 있잖아. 원래 제작자는 공동 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작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원제작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제작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원제작자가 있으면 나중에 이거 뭐 편곡했을 때 이 사람도 같이 나의 지분을 뭐 있다. 그래서 나도 공동 제작자다. 이게 아니죠. 원 제작자가 있고 이 제작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다만 공동 제작의 창작적 기여의 종류. 예를 들어서 영화 제작에서 음악 감독, 미술 감독 같이 보세요. 뭐 카메라 감독, 뭐 그 카메라 감독이 따로 있고 영상 감독이 있고 음악 감독이 있고 미술 감독이 있고 따로따로 있잖아. 그래서 하나의 작품 되는 거야. 다 공동 제작이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상이한 종류의 창작적 기여를 분담하는 경우 이를 감독이 공동 제작자로 볼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창작적 기여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공동 제작 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뭐 이해되잖아. 그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품질 또는 정도 뭐가 있냐? 내국인이 외국인과 협력해서 내국인 원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외국인도 번역물의 공동체제가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뭐 이제 뮤지컬 여러분 뮤지컬 같은 거 이제 그 원어로 된 걸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막 하죠.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음,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죠? 공연을 하죠. 이렇게 이러한 경우도 공동 이제 또는 품질 정도가 상이할 수 있으나 그 차이는 지분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고 공동 제작자 되면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공동 제작자가 된다 이 말이야. 어떤 경우? 이런 것들. 외국 방해 외국인도 번역물 공동 제작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뭐 이건 뭐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음, 되는 거죠. 예. 그다음 아이디어 제공자와 구체적 표현의 창작자 사이에 일정한 비율로 저작권을 공동 보유하는 합의를 한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는 이제 공동 저작자가 아니지만 그 합의에 의해서 이제 저작권자의 공동 보유자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물 창작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자도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자금을 제공한 자도 공동 보유자가 되는 거죠. 보세요. 아이디어 제공자. 나는 이제 아이디어만 이제 제공한다.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지만 이제 창작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 제공자, 그다음에 구체적 표현의 창작자 사이, 표현의 창작자, 일정한 비율로 저작권을 공동 보유하기로 이제 합의했어요. 또는 공동 제작자가 아니지만 그 합의에 의한 저작권의 공동 보유자로 될 수 있다. 음. 합의에 의하면 이제 공동 보유자 되는 거예요. 저작물 창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자도 공동 보유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 이제 제작자고 여기 보시면 요건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 이제 공동 이제 보유자하고 공동 제작자하고 다르다, 상이하다. 이제 요걸 설명하고 있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공동 제작자와 공동 제작자와 요즘 이제 모기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예. 이 여름에 없던 모기가 이제 가을에 되니까 숨을 부립니다. 예. 모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죠? 음, 별 이야기를 다 하죠. 네. 그래서 공동 보유자와 이 공동 제작자는 다르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고. 그럼 이제 공동 이제 보유를 했을 때 그 지분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 보유 지분 비율은 공동 보유자 의사 또는 법률의 규정에서 이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 당사자 의사란 말은 당사자끼리 이제 합의나 계약에 의한다. 이런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예. 이제 그러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 아닌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계약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 그런 걸 계약. 이제 그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네가 뭐 몇 대 몇을 갖겠다. 뭐 이렇게 하는 비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네. 합의가 있어야 되고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법에 정해진 규율대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보유 지분 자체에 관한 명시적 저작권법 규정은 없지만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 행사에 관한 규정은 공동 저작물을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 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하는 정도에 따라 각자 배분합니다. 특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기가 장난 아니네요. 아유, 모기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되게 무서운 모기가 있어요. 저거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어, 날아갔어. 날아갔어. 좋을 틈이 없죠? 그죠? 자, 그래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창작의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서 배분한다. 이 저작권법 48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유 보유 지분 비율은 공동저자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창작 기한 비율을 이제 지분 비율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각자 지분 이제 뭐 합의가 해야 되는데 합의가 없으면 이제 법에 정해진 것에 따라서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었습니까? 이게 합의가 최우선이지만 합의가 없을 때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냐 명확한 법은 없지만 이게 특약이 없는 때 그 저작물의 창작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각자 배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법은 창작에 기여한 비율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 저작물의 기여도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추정. 그 추정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거 문제 여러분 먼저 아셔야죠. 본다, 추정한다. 이게 추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반대 증거가 있으면 번복될 수 있다. 이게 추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작에 기여한 비율이 명하지 않아. 이러면 균등하다고 봤는데 어떻게 됐어? 명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보니까 이 어떠한 추정에 의해서 반대 증거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근본하지 않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공동 제작자의 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공동 제작자의 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공동 지분, 공동 보유 지분을 긍정해서 추정하고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별도 합의된 바가 없으면 그 합의된 지분이 이제 우선하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합의,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어떻게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게 그걸 기준으로 한다 이거야. 아니면 균등한 걸로 추정한다. 이해됐죠? 네. 공동 보유 관계 추정에서 민법상 공유 관계, 공유란 말은 하나의 토지를 A와 B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게 공유야. 그럼 자기 일정한 지분이 있을 수가 있냐. 뭐 n분의 1 아니면 어떻게 해요? 뭐 5대 5 아니면 어떻게 7대 3 이런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공유 관계야. 민법상 공유 관계와 같이 저작권의 공동 보유의 대외적 규정도 공동 보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근데 공동 저작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공동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저작권법 129조에서 공동보유자 일인이 자신의 지분의 침해를 근거로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자, 여기 보시면 129조에 보시면 이게 좀 봐봐요. 공동 저작물의 각 저작권자 또는 각 저작 대상권자는 예, 이게 권리자죠.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가 없이 이 말은 공동 저작물이기 때문에 공동 저작 공동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동의 없이 이런 말이 나와. 이해됐어? 네. 129조 침해 정지 청구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저작 재산권의 침해에 관해서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침해 이런 청구, 손해배상 청구. 어, 여러분 실수했습니다. 잡아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어, 무조건 이제 공동으로만 할 수 있다.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죠? 예. 이거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공동저작물의 이용의 자유가 있어요. 저작권법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의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전원의 합의 이렇게 계속 나오죠. 예.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에 설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공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도하거나 양도란 말 팔거나
아니 그 지분을 나의 지분을 팔 수 있죠. 아니면 질권 목적, 담보를 잡힐 수 있다. 알았죠? 음,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이용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자, 그다음 공동 저작재산권자의 심의에 반해 심의에 반해 공동 저작물의 지적재산권 행사에 관한 합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지분 양도, 직권 상정 등에서 동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심의에 반해서 심의치기라 그러죠, 이걸. 예, 심의 성실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어, 자, 그다음에 이 공동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당이 아니라 공동 저작자 간 특약이 없는 한 그 지분 비율이에요. 다뭐 상식이죠. 그 지분 비율에 대해서 배분됩니다. 이렇게 저작권법은 공동 저작자들이 저작물의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다. 그러니까 이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했잖아요. 그 이용에 따른 이익 분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없다. 그냥 뭐 어떻게 이익 분배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위해서 각자 지분에 따라서 하고 2인 이상일 때는 합의한다. 이게 공동 저작물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이게 이제 공동 저작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외국 저작물인데 저작권법은 외국인에 의해서 저술된 저작물, 외국 저작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뭐 해리포터 이런 것들도 외국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서 보호된다. 이 말은 이 상호주의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서로 보호해 주기로 하면 우리는 하고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서로 보호해 주는 그런 조약이나 가입 그 조약이 없다. 그랬을 때 우리도 안 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걸 우리가 서로 입장이 같이 본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상호주의 이런 말씀입니다. 외국인과는 일정한 경우에 보호를 하지만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죄송합니다. 예. 아우 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주소가 있는 외국인을 포함해가지고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포된 외국인의 저작물, 외국에서 공포된 나라로부터 30일 내 대한민국 내에서 공포된 저작물 이런 것들 18, 각주 18 가면 우리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반드시 헌법에 의해서 이런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내 법규 이런 것들은 우리 국내법, 우리 법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조약은 우리 국내법하고 같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보호를 받는다 이 말. 그래서 이 조약의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제도에 보호된다 이 말입니다. 저작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는 우리나라에 가입된 또는 체결 조약에 의해서만 보호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 이거 좀 비유. 자, 그래서 이제 외국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조약에 관계없이 보호된다. 그런데 저작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 아까 봤던 데이터베이스는 보호 요건을 못한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는 우리나라 가입한 체결 조약에 의해서만 보호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두 개 차이점이 있는 거죠. 3조 2항, 그다음에 73조 1항 차이점 있는 걸 여러분이 알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이에요, 저작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자, 그다음에 저작자하고 저작권자 같거나 같지 않을 때, 저작 인정권,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저작권, 권리를 갖는 사람이에요. 자, 저작권의 기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저작권은요, 이 저작법이 창작 의혹, 창작 의혹 고치를, 창작 의혹의 창작
의혹의 고치를 통해서 문학과 과학 발전에 도모하기 위해서 채택한 지적 법적 도구이자 수단이다. 뭐가? 이 저작권. 자, 그래서 이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 기술 등장에 따라서 문화 상품의 유통 방식과 이용 방식이 큰 변화를 겪게 됨에 따라서 저작권의 종류와 그 범위 등에 관한 분석과 논의가 해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저작 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 우리 저작 인격권 이거 공부했죠? 저작 인격권. 어, 제3자에게 이전이 되지 않는 것. 제3자에게 이전이 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일기, 일지가 아니라 일기, 편지 등 이런 것들. 저작 인격권.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어디 있냐고요? 어디요? 한 5페이지 정도에 가본 게 있을 거예요. 다 봤어. 일기, 편지도. 다 했어요, 이거. 이런 걸 우리 이제 시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산권도 있고 인격권도 있고 저작 인격권의 내용은 입법 내마다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각 나라마다 특이법의 내용을 각자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 인격권으로 뭐가 있냐면 그다음에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세 가지 권리를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저작 인격권은 뭐가 있다? 공표, 성명 표시, 그다음에 동일성 유지권 세 가지 권리가 인정되는데요. 이 공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공표권을 해도 여러분 꼭 합니다. 공표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한다. 틀렸어요.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중요해요.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명 표시권. 제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그 저작물의 공표함에 있어 그의 실명,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이름, 제작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할 수 있는 게 성명 표시권이죠. 이름 써야지 이름 안 쓰면 안 되잖아. 음. 그 다음,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타이틀을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 형식,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작 인증권은 이렇게 공표, 성명 표시, 동일성, 음, 알았죠? 이렇게 된다. 이거 기억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지적 재산권은 양도의 대상이 되나 양도란 말은 타인에게 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존속하는
존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거 양도 안 되잖아. 그래서 저작자는 재산권과 인격권 다 갖는다. 이게 바로 저작 인격권의 개념. 아, 그, 아, 저작자가 요 두 가지 권리를 갖는데 이 재산권은 양도하지만 인격권은 양도 못한다. 그런 거. 공동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공동 저작자의 이제 공동 저작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뭐 자기 지분 있고 금붕하고 다른 사람의 뭐 동의를 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공동 저작자의 그 저작 인격권 같은 경우는 공동 저작물의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다 공동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게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걸 꼭 기억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작 인격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볼 수 없어요. 왜? 양도가 안 되잖아요. 이게 양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민법 공유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이제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은 가능할까? 그러나 음, 이런 거 저작권은 공유로 볼 수 있는 거죠. 얘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존속되는 것이고 단독으로 보유할 수 있으나 자, 일신이란 말은 일신 존속, 나에게만 속한 권리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네. 단독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고. 공동 저작물은 그 성질상 분할해 공표 분할 나눠서 분할해서 공표하거나 이용 허락을 할 수 없고 공동 저작물 전체의 공표나 이용 허락 여부를 가반수별로 결정하면 필연적 찬성하지 아니한 공동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뭐 이렇게 두 명이 있는 세 명이 있는데 세 명이 이제 공동 제작이에요. 뭐 미술 감독, 뭐 음향 감독 이렇게 뭐 카메라 감독 해도 작품을 만들었어. 총 감독해서 그 나머지 이제 감독들은 찬성하는데 한 감독이 반대를 해. 그럼 이 사람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못해서 동의를 얻지 못했어. 근데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그 사람의 이제 저작권은 침해가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저작물을 성질상 분할에 공표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도 없고 공동저작물 전체 공표나 허락을 과반수 의결로 정하여 필연적으로 찬성하지 아니한 공동저작자의 인격권이 침해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공동저작법은 공동저작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만장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말했죠. 전원의 합의가 필요. 이해됐죠? 자, 공동저작자가 아닌 저작자, 뭐 지분 양수인은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내가 이제 산 사람이다. 그리고 공동 제작자 가운데 사망한 저작자가 있으면 그의 사망, 어,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동 제작자 아닌 제작자, 그 지분 양순이에요. 새로 산 사람은 이제 합의 필요 새로 사서 들어왔는데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공동 제작자 가운데 사망한 제작자가 있으면 그의 인격권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공표권이 있습니다. 공표권. 아깝죠? 예. 공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표권은 이제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다. 이해됐습니까? 네. 공표권은 저작자가 이제 공표하거나 아니할 수 있는 결정.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야? 내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포함시킨다. 이게 중요한 거야. 복제, 배포 등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면 공표행위가 수반되거나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표권은 지적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작자가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양도해도 저작 인격권은 일신 존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양도를 하더라도 일신 존속에 가는 것은 그대로 그 권리를 유지한다. 이 공표권은 일식 존속
일식 존속, 음, 일식, 일식 존속의 성질을 가지나 제작자의 사후에 또 제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는 금지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것들 아, 그래서 나타납니다. 제가 레이더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잡아야 돼. 자, 그래서 공표권은 일식 존속권의 존속권의 성질을 가지나 제작자의 사후에도 제작자의 명예 훼손하는 경우에는 인권 침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후에도 인권 침해가 안 된다. 뭐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자, 그러면 라이트업, 라이트업, 티미티 성명 표시권. 자, 우리 위에서 배웠죠? 그래서 성명 그래서 표시권. 음, 이름을 표시해야 된다. 성명 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의 공표에 있어서 그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는 저작물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의 기속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저작물에 대해서 주어지는 사직 평가를 제작자에게 기속시키기 위함이다. 그 사람 거니까 그 사람을 표시해야 되겠죠. 이거 성명 표시권. 자, 그 저작물 이용자는 그 제작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제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 따라 표시합니다. 당연히 이제 특별한 의사 표시 없을 때는 그 따라 표시한 대로 간다 이런 뜻이고 EX 예를 보시면 교과서에 수필을 게재하면서 제작자의 설명을 허락 없이 바꾸어 가명을 사용한 것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범위의 수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성명권 표시의 침해로 된다.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이제, 에세이, 수필이나 소설 같은 거, 시 같은 거 막 실리잖아요. 교육부가 이제 좋은 걸 이제 선정해서 하는데, 시인이나 소설가, 수필가. 근데 이 교육부에 이제 있는 이제 공무원이 보니까, 자기 이제 스승의 이제 수필이 딱 이렇게, 너무 좋아서 실어놨어요. 근데 이거 너무 티가 나. 음.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바꿨어. 스승의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 이 성명 표시권에 침해가 된다. 이런 뜻이. 이해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유명한 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가 이제, 아니, 이제 시나 이제 뭐 에세이가 교과서에 실리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법은 성명 표시 보호를 위해서 제작자의 실명을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3조에.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공동저작자 모두 자신의 성명을 저작권에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당연하죠. 여러 명이니까.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형태 등에 비추어 성명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뭐 당연한 말씀이고. 자, 그다음에 동일성 유지권. 자, 동일성 이제 유지권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제호란 말은 제목이죠. 예, 타이틀.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자, 교과서에 수필을 게재하면서 게재하면서 투자자의 허락 없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통일성을 유지해야 돼요. 제목을 막 바꾸고 내용을 막 바꾸고 형식도 막 바꾸고 수필인데 막 소설로 썼다. 이러면 안 되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그 내용이라. 우리 앞에서 봤던 거. 요거 제호 타이틀이에요. 제목 이런 걸 유지하는.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자,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을 자기가 바꾸면 그 자기가 창작하는 거지. 이거 안 돼요. 알았죠? 형식도 바꾸고. 그래서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저작권 25주,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해서 그 내용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필요한 범위를 너무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적당한 수준이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소설이 19금인데 그걸 그대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요새 우리가 뭐 항소년의 소나기 아시죠? 그 젊은 이제 청소년 시기에 이제 첫사랑 같은 그런 거 이야기를 하면 좀 순수하고 참 그렇잖아요. 두근대고. 근데 여기다 19금을 막 섞어서 얘기한다? 교과서 잘 팔리겠네. 그죠? 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25조에 의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러면 학교 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의 변경이나 그다음에 건축물의 증축, 개축 또는 그 밖의 변형, 그 밖의 저작물의 성질, 이용, 형태에서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은 본질적 내용의 변경을 가하지 않는 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부득이하다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이런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침해로 보지 않는다. 알았죠? 음. 이럴 때는 침해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음. 여기서는 중요한 건 보세요. 제작자의 허락 없이 하는 거예요. 허락 없이. 그럼 허락을 받으면 부득이한 경우에 네,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그래도 허락 없이 하는 거야. 허락 없이. 허락 없이. 허락 없이.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야. 어떨 때? 허락을 받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약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맞춤법의 변화에 따른 사선 수정이나 내용 전달의 수준의 비디오 자막 삽입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에 비추어 부득이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 가운데 이미지 검색 서비스 외에 썸네일 있죠. 썸이 뭐야? 썸. 이거 엄지손가락이죠. 네일은 손톱이 있어. 썸네일. 썸네일 이미지의 필요성. 썸네일 이미지의 목적, 형태 등 고려해서 제작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축소, 썸네일 이미지로 변경시키는 행위는 이미지 검색 서비스 부당한 변경에 해당됩니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함부로 막 하면 안 돼. 알았죠? 썸네일 남의 거 막 쓰고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자기 만들었어요. 만들었어. 이해됐습니까? 만들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지방법원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작 인격권이 되겠습니다. 저작 인격권. 인격권이 하면 그 사람의 일신 존속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작 이제 재산권이야. 그 저작 인격권. 아, 지금 배운 게 이제 저작자 중에서도 저작 이제 인격권. 그 다음에 저작 재산권.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저작 인적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 나가면 여러분 시험 범위가 많아지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좀 빨리 나가볼게요. 저작재산권 개념. 저작재산권은 복제, 공여, 방송, 전송, 전시, 배포, 시적 조명 등의 작성권 등을 내용하고 있다. 일단 이게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하다. 아,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중간고사 공부하세요. 알았죠?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주차 시작. 구주차는 어디서부터? 지적재산권. 음,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는 걸로 시험 범위를 제가 시험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공동저작물에 대해서 했어요. 지금 이제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 하고 있죠. 공동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2인 이상이 해야 된다. 요건 이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분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 경제적으로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현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2명,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 객관적으로 공동 제작자에 모두 참여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네. 그다음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경우나 2차적 저작물의 원작자 같은 경우는 이런 공동 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해됐죠? 근데 다만 창작 기여의 종류에 대해서 또는 품질 정도에 대해서 또 외국인 번역물도 공동 제작자가 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좀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제공자, 표현 창작자 사이 이 사람들은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할 수 있다. 그럼 공동 보유자들의 이제 지분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공동 조작자나 공동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뭐 거의 비슷한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당사자가 의사를 정하거나 아니면 뭐 법의 규정이 있으면 거의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뭐 특약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 특약이 없어요. 이럴 때는 각자 배분하고 있어요. 저작권법은 창작에 기여한 비율을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균등 추정. 자, 그다음에 공유관계를 공동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동 저작물의 이용의 자유에 대해서 보시면 손원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양도도 할 수 있다. 손원의 합의, 양도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질권도 설정할 수 있다. 질권이란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 전당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보 잡힌다. 담보. 담보. 어, 신의에 반해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분에 비례해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고요. 공동저작물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이런 걸 청구하지 못한다. 동의가 어야 한다. 이런 거 공개했습니다. 외국의 이제 그 저작물 같은 경우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가 되죠. 당연히. 대신 얘는 무슨 주의다? 상호주의다. 그 나라하고 가입된 조약에 따라서 보호된다. 그 우리나라 그 나라하고 조약에 가입됐으면 우리나라 보호하고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이게 상호주의예요. 이랬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경우에도 조약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호됩니다. 그다음에 저작권의 기능에 대해서 봤고 먼저 우리가 이제 저작 인격권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제가 시험 범위를 줄여준 겁니다. 개념에서 공성동, 공성동, 공표, 성명표시, 동일성 유지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개념을 간략하게 봤지만 이렇게 일신 존속권이 되는 것은 양도할 수 없다고 보고 재산권은 가능하고 존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네. 존원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존속되고 그 다음에 존원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규정하고 있어요. 자,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할 수 있는 게 공표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표권이라면 공표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공표하지 아니할 것도 결정할 수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알았죠? 그다음에 성명 표시권이 있습니다. 성명 표시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명을 표시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명 허락 없이 바꾸는 것은 안 되죠. 그다음에 동일성 유지도 내용, 형식, 제어가 똑같이 동일성 유지해야 되는데 허락 없이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 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는 할 수 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사소한 변경 같은 경우에는 뭐 독립성이 침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썸네일 같은 경우 우리 할 때 잘 자기가 만드셨어야 되고 무단히 쓰면 부당 변경에 해당된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늘 동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우리 이제 대면소도 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쭉 보세요. 보시고 어, 10월 17일 날 시험을 보겠습니다. 알았죠? 그럼 10월 3일 날 수업 줘서 10월 10일 날은 수업이 없으니까 그냥 휴식, 어, 시험 공부하세요. 알았죠? 네. 그렇게 해서, 음, 그 10월 3일 수업을 우리 7주차 마칠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10월 10일 날은 쉬시고, 10월 17일 날 정해진 시간에 이 클래스 들어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고생했고,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